자, 의미가 있는 소설 쓰면 어떤 모습일까요? 궁금해서 안 궁금해? 의미가 있는 소설 속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면 보셔야죠. 지금 이 세 가지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괴물의 주제를 찾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세 가지. 그게 왜 못 봤을지 나는 이해가 왜 친구들은 못 보는 걸 죽으려는 아저씨가 봤을까? 그런 관계에서 봤을 때 뭐 단순히 그 자살하는지 그런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세 가지 정도, 적게는 2개 정도 한번 지금 나와서 한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2, 1, 스톱! 됐습니다. 괜찮아요? 요거 찾기 쉽지 않았는데, 이거 좋은 질문이에요. 근데 물속에 검고 큰 물체가, 맞죠? 누구에게 보였어요? 자세한 사람이 보였어요. 근데 우리 눈에도 보여, 안 보여? 이것도 분명히 의도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자, 그럼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나름대로 파악하면서 이 장면에 담긴 작가의 의도가 뭔지. 근데 괴물이 밑에 있다고 했잖아. 나는 근데 괴물 시점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한 장 자체를 담았다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둬야 된다. 복도에서 저와 함께 토일 작가하겠습니다. 한 명 전문가로 한 명을 소환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뭐 알아냈다. 저희가 대충 알아야 되면. 뭐 알아냈을까? 우리가 과연 눈에 보이는 것만 괴물일까? 눈에 보이는 것만 괴물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괴물이라고 하는 거지. 예.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본인들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 수업의 모습을 보신 겁니다.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여기는 시대에 좀 역행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나 봐. 아무 얘기를 안 하시네. 고등학교 학생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비라고 합니다. 좀비. 굉장히 비극적인 단어예요. 왜 그럴까요? 반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응이. 왜 반응이 없을까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집. 이런 식으로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 아주 무의미하고 지루한 삶을 살기 때문에 반응이 없습니다. 보통 고등학교 수업에서. 뭐 대답하잖아요? 당신이 대답하세요. 뭐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 고등학교 수업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 누가 수업을 했는지 몰라도 방금 봤던 수업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수업을 한 교사가 워낙 키가 크고 외모가 뛰어나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면 의미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과 지식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스스로 의미를 발견케 한다는 심령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아이들이 이렇게 의미를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듯이 아이들이 소설을 스스로 분석합니다. 자습서를 보지 않아도 미리 교사가 알려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의미를 이렇게 분석한다는 겁니다. 나양이 누군지 모르는데 저렇게 완벽하게 뭔가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즉 수업이라는 것은,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테크닉이 아닙니다. 테크닉이 아니라 그 수업을 하는 교사의 내면 속에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냐는 거죠. 점수와 평가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좀비가 됩니다. 그런데 수업하는 교사가 이 교과실 통해서 의미를 지향하고 있으면 아이들은 요즘 말로 살아있네, 살아있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의미뿐만 아니라 무엇을 향해야 되냐면 바로 관계를 향해야 됩니다. 관계. 한번 따라서 관계. 즉 좋은 수업이라는 것은 머릿속에서 의미를 만든 다음에 그 머릿속에 만들어진 그 의미가 어디로 나가야 되냐면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삶 속에 나가서 우리 학생들은 사람과 이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왜 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행복할까요?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 그 똑똑한 사람들이 발견한 그 지식이 자기 자신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에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학을 배우면 자연이라는 것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역사를 배우면 그 역사 속의 인물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 있는 실천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국어교사입니다. 제가 가족에 관계된 시를 가르칩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시의 의미만 분석하고 빠집니다. 아니면 수능에 잘 나올 만한 뭘 풀겠어요? 기출문제를 분석하겠죠. 그러나 그래서는 좋은 수업이 안 나온다는 거죠. 수업을 하는 교사가 관계를 맺으면
그 좀비 같은 아이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바로 이런 반응이 일어납니다. 잠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모든 별로 한번 토의를 하는데 아버지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공통된 키워드 한 가지를 서로 한번 뽑아주기 바랍니다. 희생, 솔직히 희생이다. 아빠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아빠가 우리를 위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못 빠지게 희생을 해서 일하고 오는데 결국에는 그런 아빠를 우리가 좀 불편해하고 그래서 자, 한 가지 키워드를 한번 여기 나왔어요? 뒤! 왜 뒤일까요? 떠오르는 게 안쓰러운 표정 보니까 나 울 것 같아, 나 아마. 나의 아버지 혹은 나의 어머니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감,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있는 감정들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몸했던 아버지가 어느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어렸을 적처럼 같이 뛰어놀 수가 없게 됐고 일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벌써 몇 년째 불면증을 겪느라 최근 한 5년간 새벽 5시 전에 주무시는 걸 없죠.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 우리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지금 수업 속에 뭘 하고 있습니까? 눈물, tears.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눈물을. 역시 그것은 수업을 하는 교사가 목소리가 아주 매력적이고 패션 강에 있어서 그런 일이 아니라 수업하는 교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학생들의 관계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머니에 관계된 시를 배웠습니다. 한 학생이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그 학생이 담배를 피다 학교에서 걸렸어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담배로 어머니의 가슴에 못질하고 있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또 한 친구가 고전 시가를 배우고 아픔에 관한 노래를 패러디하라고 했습니다. 처형벌을 패러디한 겁니다. 근데 이런 시를 짓습니다. 애부가 아버지의 아픔, 등껍질 짊어지고 그림자에게 쫓기며 바다를 향하는 거북이처럼 들어와 잠자리를 보니 잡고 가야 할 손이 여럿이네. 모두 내 것이지만 감히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을까? 본디 내 것인 것 어찌할까? 와, 저는 이 시를 보고 전율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이 좀비 같다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소만에 따라서 그 내면의 감성이 열리고 그것이 관계